금요일 저녁에 만나는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 자, 민동기 미디어 오늘 편집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지난 한 주 동안 별거 없으셨는지? 아니 별거 많았는데요. 예. 공사가 좀 다 망해서 예. 사실 여기 오기 전까지 공적 업무와 사적 업무 다 망했다. 예. 그래서 공사 다 망. 예. 다 망하는 바람에 예. 여기 오기 전까지 사실 굉장히 우울했습니다. 예. 근데 6층만 오면 이 국민 TV 6층만 오면 긍정의 에너지가 막 솟구쳐요.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옵니다. 네. 조윤호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양반 왜 이래요 오늘? 이거 뭐 우울하다면서 피크닉 복장이야? 아니 왜냐하면 오늘 MT를 가기 때문에 어디로? 파주에 있는 그 한옥 무슨 마을 이런 데가 있어요. 어허. 거기 가서 좀 조용하게 뭐 좀 삼겹살 구워 먹고 술 먹고. 마시고 고주망태. 아니 뭐 탁구도 좀 치고요. 거의 뭐 그런 게 구비가 돼 있더라고요. 노래방 계기도 있고. 조용한 게 아니네 한마디로. 그렇죠. 격렬한 어떤 그런 경쟁과 뭐 이런 걸 통해서 아무튼 이 조윤호 기자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잘 알 텐데요. 예. 굉장히 좀 정신없는 한 주였어요. 그렇죠. 우리 조윤호 기자. 네. 기억 못하실 분들을 위해서 좀 복귀시켜 드리자면은 네. 우리 빵삼규 국민일보 사장. 네. 선배의 성의로 빵규 왕권을 받은 아주 우울한 기자입니다. 아니 무슨 선배의 성의 하면은 좀 두툼한 우리 세종대왕 할아버지 이렇게 만나줘야 하는 건데 근데 빵규 왕권을 받으시는 그게 이제 저기 빵삼규 형님의 주장이고요. 예. 그게 정말 빵 교환권이었는지 그건 이 조윤호 기자가 확인을 안 해봐서 모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일단 한번 그 자리에서 봉투를 열어가지고 이게 돈인지 아닌지 그걸 왜 확인해보지 않았느냐라는 지적을 받았죠. 예, 그렇죠. 근데 어떻게 그 봉투를 열어서 그 안에 돈이 들어있는지. 아니, 돈이면 내놓고 그 뭐 빵이면 받고 가야 되나? 그럴 수가 없지,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렇죠. 아예 그냥 봉투채 거절하는 게 당연한 건데.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때 또 좀 상상도 못한 갑자기 봉투를 주셔가지고 그냥 그 상황에서 이제 이거를 펼쳐 봐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었죠. 그럼. 그리고 저희가 뒤늦게 좀 확인을 해본 바에 따르면 같은 날짜에 기자협회보가 한 면을 털어서 우리 삼규 형님 인터뷰가 실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인터뷰를 미디어 오늘보다 먼저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담당 기자한테 저희 정철훈 기자가 또 이제 후속 취재를 좀 한 결과 인터뷰를 마치고 우리 빵상규 형님께서 케이크를 사주셨대요. 그 기자협회보 기자한테는. 그래서 조윤호 기자가 원망을 좀 들었죠. 야, 기자협회보 기자는 직접 가서 사주는데 너는 뭐냐. 그래요. 하여간 참 우리 조윤호 기자 고생이 많으셨고 이번 주에도 아주 핫한 일들이 벌어졌다고. 요즘 아주 사람이 핫 이슈예요. 핫 이슈. 뜨거운 남자 조윤호 기자는 잠시 광고를 듣고 계속 만나보겠습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저희가 사실 지난번에 1시간 반 정도 몇 주 했었잖아요. 네. 몇 주 동안 그렇게 하니까 1시간 반쯤 가니까 사람이 지치더라고. 그래서 지치죠. 그냥 1시간으로 줄였습니다. 네. 예. 뭐 모자랄 듯 아쉬울 듯 할 때 그때가 최고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빵삼규 회장님을 만나신 회장이 아니라 사장이죠. 사장이죠. 네. 사실은 우리 빵삼규 형이 사장 된 건 다 우리 국민TV에 있는 조상훈 사무국장 덕이에요. 아 그래요? 그렇죠. 아니 뭐 빵삼규 형을 밀어준 건 아니고 네. 원래는 이제 거기 사장이 조민재 아니에요. 조민재. 그렇죠. 조용기 목사 둘째 아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신문법을 보면은 외국인은 이 종합일간지의 발행인이 될 수 없는 것 정도가 아니라 사장도 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사장직에서 밀어냈어요. 그랬더니 조용기 목사와 가까운 이 목사들이 어떻게 했느냐. 회장이 갖다 앉히는 거야. 사장은 안 되지만 회장은 그렇죠. 된다는 거지.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장 자리에 지난번에 김성기 네네. 형이 좀 했었다가 네. 최삼규 형이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삼규 형은 우리 조상훈 국장한테 고마워해야 돼. 그렇죠. 고마움의 표시는 이 복직이지. 네. 근데 뭐 풀 마음이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풀지 말라는 거는 본인의 뜻이라기보다는 조민재 그렇죠? 형의 뜻이겠지. 네. 조민재 형의 뜻이라기보다는 존경하는 조용기 목사님의 뜻이겠고. 그렇습니다. 예. 네. 맞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대법원까지 갔어요. 네. 질긴 사람들.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그렇습니다. 삼규 형한테 안 물어봤어요? 복직 문제요? 복직 문제. 지금 저기 조상훈뿐만 아니라 네. 유스타파에 있는 그렇죠. 기자 한 분도 네. 갑자기 성함을 까먹었는데 그 양반도 지금 해직된 상태 아니에요. 아니 그 교회가 기반이고 기독교의 사랑을 운운하는 신문이라면은 이 억울한 사연이 있는 사람 그걸 안아줘야지. 설령 그 사람이 억울하지 않더라도 나에게 원수같이 돼야 한다 하더라도 예수의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교를 기반으로 한 그런 언론사는 예. 특히 해직자가 나오면 안 되는 곳이죠.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예. 네. 하여간 뭐 그렇습니다. 자 일단 조윤호 기자 이번 주에 핫한 네. 이유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난달 28일에 예. 그 28일에 그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 노동자들이 네. 그 삼성 본관 앞에서 이제 네. 서초구에 있는 삼성 본관 앞에서 그 1박 2일로 남대문에서 네. 옮겨갔지 참. 예, 그렇습니다. 네. 1박 2일로 그 농성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요새 노조가 생기고 나서 이제 삼성 쪽에서 그 지점을 아예 폐쇄하려고 하는 폐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행태들이 계속 보이면서 이제 이거에 항의하는 의미로 이제 1박 2일 농성을 했는데 이제 그날 그래서 이제 기자들도 가서 취재를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뉴스원이라는 그 민영 통신사의 최명룡 기자가 이제 그날 저녁 때 이제 취재를 하고 그 30일에 이제 기사를 올렸어요. 그 기사 내용이 이제 좀 딱 누가 봐도 좀 악의적인 그런 내용이었어요. 예컨대 뭐 쓰레기를 이제 아무데나 버리고 그냥 가버렸다. 그래서 이제 그 미화 노동자들이 고생을 했다. 그래서 그걸 치우느라. 그리고 이제 뭐 부도덕한 그 시위자들이다. 시위꾼들이다. 그래서 그리고 뭐 술판을 버려가지고 이제 난장판을 피웠고 무슨 이제 등불 같은 걸 이제 올리거든요. 이렇게 띄워서 몇 개를 이렇게 올리는데 이제 그게 거의 뭐 기사에서는 거의 불폭탄을 던진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해놔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지나가는 어떤 여성을 희롱했다 뭐 이런 그거까지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삼성 지회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열받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그 기사를 처음에 이제 그 페이스북에서 봤는데. 좀 기사가 너무 악의적이어서 좀 이상하다 약간 그래서 좀 다른 기사를 제가 찾아봤는데 이게 다른 기사에 이렇게까지 악의적으로 나간 게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그냥 양쪽 주장 전하고 집회를 했다 이 정도에서 다 끝났는데 뉴스원만 좀 유독 이렇게 기사가 나가서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사진을 좀 봤어요. 뉴스원에서 사진을 올린 게 이제 쓰레기를 버렸다는 증거로 이제 쓰레기 더미가 쌓여있는 이런 사진들 올렸는데, 근데 그게 보니까 이제 보통 집회 가면 쓰레기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사람 모이는 곳에는 쓰레기가 없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쓰레기는 오히려 그 한 곳에 되게 모아져가지고 좀 청소하기 쉽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청소를 한 것 같아서 약간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미화 노동자들이 이걸 가져가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화원 노동자들에게 이거 가져가시기 쉽게 이렇게 모아둔 건데 이 쌓아놓은 걸 갖고 쓰레기가 이만큼 쌓였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곳곳에 전부 사진을 식으로. 이렇게 클로즈업을 해가지고 쓰레기가 이렇게 모여 있는 그걸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건
집회를 한 번도 참석해보지 않은 선수들이 네, 그렇죠. 통상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집회를 좀 참석을 해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쓰레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른바 그 집회를 정리를 하면은요. 정리를 하면서 곳곳에 있는 쓰레기를 모읍니다. 그래서 미화 그 청소하시는 분들이 치우기 쉽도록 한 곳에 이렇게 몰아두는 게 통상 시위 현장에서 벌어지는 그런 풍경이죠. 뭐 시위장만 그런가요? 그렇죠. 딴 데도 다 그렇지 뭐. 어디 뭐 야구장 한번 가보십시오. 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 중에 하나가 이제 보통 집회에 갔으면 이제 사진을 찍는 어떤 구도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위에서 내려다본 사진을 찍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해가지고 왜냐하면 집회에 그냥 갔으면은 이제 옆에서 바로 보고 사진을 찍었을 텐데 위에서 이렇게 앵글이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위에서 내려다본 듯해서. 그러니까 마치 이제 삼성 본관 안에서 찍은 것처럼 돼 있어서 약간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삼성 안에 들어가서 그 삼성 건물 위에서 밑을 내려다본 것처럼 이렇게 사진이 있어서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통상 취재 기자의 출입을 삼성 쪽에서 잘 허용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의심을 해본다면 일단 삼성의 허락을 받고 들어가서 기자가 찍었든가 아니면 그 건물에 근무하는 삼성 직원이 찍었든가. 그렇죠. 그 구도가 앵글 구도가 그렇게밖에 나올 수 없는 구도예요. 아니 근데 지금 제가 그 뉴스원 미디어 오늘이 아니라 뉴스원 사이트 들어가서 보는데 이 보니까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원들이 밤샘 술판을 벌인 뒤 버린 쓰레기 더미들 곳곳에 술병과 스티로폼이 방치돼 있다라고 해놓고는 사진을 보면은 박스 안에 그 막걸리 잘 정리돼 있습니다. 잘 정리가 돼서 밟아가지고 그것도 그리고 또 왼쪽에 보면은 쓰레기 봉투 안에 쓰레기를 다 모아놓고 넣어놓은 건데 이게 뭐가 방치가 된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상해서 이제 지휘분들한테 여쭤봤죠. 이제 거기 실제로 있었던 분한테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대로 이제 쓰레기를 다 청소해서 모아놓은 거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다음날 아침 1박 2일 했을 때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제 집회 이제 진행하시는 분이 여기 없었던 것처럼 다 청소하고 가자. 이제 왜냐면 이제 본인들도 이제 쓰레기가 있으면 아무래도 언론 보도 악의적으로 나가는 거를 이제 그런 보도가 굉장히 많잖아요. 쓰레기판이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인식을 하고 이제 다 치우고 가자 이렇게 해서 청소를 다 하고 쓰레기를 이제 그분들이 이제 무슨 어디 쓰레기 소각소까지 그걸 갖고 갈 수는 없으니까 미아 노동자분들이 아침에 오시니까 그 치우기 쉽게 다 쌓아놨는데 그거를 되게 악의적으로 썼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거를 그리고 이제 무슨 여성을 희롱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제 이 최명용 기자한테 이제 전화를 했어요. 연락처를 구해서 전화를 했는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날 28일 저녁에 집회가 있었을 때는 이제 현장에 가서 취재를 했고 근데 29일 날 아침에 이제는 현장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가 버려져서 이렇게 미아 노동자들이 이게 치우는 장면은 보지 못한 거죠, 직접 자기가. 그래서 그러면 이 사진은 본인이 찍은 거냐? 그랬더니 받았다는 거예요, 사진을. 그래서. 근데 자기가 찍은 걸로 돼 있는데. 여기는 카피라이트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는데, 받았는데 누구한테 받았는지가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이제 그럼 어디서 받았냐 했더니 삼성한테 받았다는 거예요, 사진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삼성 직원이 이렇게 찍은 거라고 그래서 자기한테 아니 그러면 좀 불리한 걸 찍어야지. 뒷정리 잘한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렇죠. 보낸 걸 그렇게 실어놓고 이 쓰레기가 그 산더미처럼 방치됐다. 그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 이건 아무리 봐도 모아서 이렇게 쌓아놓은 건데 왜 이게 쓰레기가 방치했다고 판단하셨냐. 본인이 현장에 있지도 않았으면서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냐면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쓰레기통이 아니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가지고 근데 이게 쓰레기통에 다 들어갈 양도 아니고 아니요 양이 꽤 돼요 이게. 아유, 그 참가하신 집회자분들이 몇 명인데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좀 말을 듣고 나니까 좀 더 이게 악의적으로 썼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기사를 제가 그렇게 썼죠. 써가지고 근데 여성 이제 희롱한 문제나 지나간 행위 희롱한 문제도 이제 물어봤어요. 제가
그럼 현장에는 저녁 때까지 현장에 계셨으니까 예. 이제 그럼 직접 보셨냐? 예. 그랬더니 그것도 자기가 직접 본 게 아니래요. 그래서 그럼 뭐 어디서 알게 되셨냐? 했더니 들었대요, 누구한테. 했더니 누구한테 들었냐? 했더니 주변 분들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해서 기사를 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쵸? 아니,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저널리즘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기사죠, 이거는. 예. 왜냐하면 사진도 그렇게 제공을 받았으면 당연히 그렇게 사실관계를 밝혀야 되는 게 맞고요. 예. 그리고 본인이 그 사진을 관련해서 현장에 없었다면 예. 그 판단도 굉장히 좀 신중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굉장히 단전적으로 했고 예. 더더군다나 기사를 예. 그렇게 성희롱이라는 그런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예. 자기가 직접 목격하거나 그러지 않은데 거의 단정적으로 기사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좀 위험한 기사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조윤호 기자가 지적을 한 건데 예. 그 이유는 또 조윤호 기자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원의 대응에 대해서. 그렇다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삼성 제공의 기사였군요. 그렇죠. 예. 그 최명용 기자가 쓴 기사 내용 한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미디어 오늘이 노조원들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실어주는 것이 진정으로 노조를 도와주는 것일까도 생각해 볼 일이다. 노조원들의 환심을 사려는 선정적인 보도가 결국 노조원들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다. 자, 이걸 좀 몇 개 단어 바꿔가지고. 뉴스원이 삼성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실어주는 것이 진정으로 삼성을 도와주는 것일까도 생각해 볼 일이다. 삼성 맨들의 환심을 사려는 선정적인 보도가 결국 삼성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다. 뭐 결국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중요한 건 팩트지, 네. 진실이고. 더더군다나 그 기사가 이제 그 미디어 오늘이 뉴스원의 그런 문제점을 지적한 기사에 대한 반박성 글이었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서 좀 어이가 없었던 게 예. 그 최모 기자가 지금 그 첫 보도 우리 미디어 오늘이 비판한 그 첫 보도에 대해서 예. 그거 김용민 PD가 딱 보니까 그 기사 아닙니까? 스트레이트 예. 기사. 그렇죠. 근데 반박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예. 자신의 칼럼에 대해서 미디어 오늘이 비판을 보도라고 해놓고는 아니 보도를 해놓고서는 예. 반박을 할 때는 자기 칼럼에 대해서 어. 미디어 오늘이 어. 뭐 악의적으로 조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어. 이거는 좀 아니죠. 칼럼의 의미가 그 보도하고는 좀 다르지. 네. 성격이.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이 양반 그 기사 뭐 썼나 쪽 봤더니 기업 관계 기사만 썼네요. 그렇습니다. 네. 조윤호 기자도 한번 노동자편에서 쓴 게 아니라 검색을 쭉 해봤는데요. 예. 문제가 많은 기사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런 기사들이 있었어요. 예. 2월 28일에 노조 장기 파업에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줄줄이 폐업. 그리고 뭐 그 전날에는 노조의 황당 요구에 삼성서비스 협력사 첫 폐업.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만 가지고 공격을 한 거고 그 외에도 이제 그때 예전에 이제 그 삼성이 좀 무슨 이상한 채용 방식을 갖고 나와서 예. 이렇게 좀 사회적 논란이 됐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1월 28일에 삼성 채용도 국민합의 거쳐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뭐 작년에는 심상정의 삼성 때리기가 우려된다 뭐 이런 글을 계속 쓰시고 이거 뭐 삼성이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그런 기자분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네. 저희가 미디어 오늘이 물론 이제 삼성이 당연히 친화적인 기사는 쓴 적이 없고 이제 물론 비판을 해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삼성을 비판할 때는 삼성 관계자의 말을 듣거나 아니면은 삼성 측의 최소한의 반론을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죠. 이 기사들을 보면은 예. 노조 측의 반론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도도 안 한 것으로 우리 미디어를 네. 조윤호 기자가 취재해본 바에 따르면 뭐 칼럼은 꼭 그럴 필요는 없지. 칼럼이라면. 근데 누가 봐도요 그거는 예. 스트레이트 기사지 칼럼이 아닙니다. 예. 우리 최명용 기자. 아이고 또 삼성에 또 특별한 애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애정은 애정이고 진실을 얘기하셔야지. 그리고 약간 또 좀 취재 뒷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예. 조윤호 기자가 그 기사를 출고하고 난 뒤에 뉴스원에 예. 상당히 고위 관계자께서 예. 미디어오늘 대표이사인 신학림 사장에게 예. 격렬한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격렬한 항의. 예. 격렬한 항의를 했는데 예. 그 격렬한 항의에 대해서 예. 저희 기자는 물론이고 편집국장인 저도
사장으로부터 어떤 전달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 우리 항림이 형 멋있네. 우리 항림이 형이 항림이 형 차원에서 끄는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항림이 형 멋있으신 분입니다. 이분이 저 언론노조 위원장 하시고. 그렇습니다. 원래 그 한국일보 계열인 코리아 타임스 기자를 그렇습니다. 하시다가 지금 미디어오늘 사장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아마 뉴스원에 한국일보 출신 기자들이 상당히 많이 가 계시거든요. 그 당장 그 대표가 이유식 씨. 그렇습니다. 그게 한번 그 한국일보 출신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우리 또 신앙님 사장이 한국일보 코리아 타임스 출신이고 이러니까 좀 아마 네트워크가 좀 많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아닌 건 아닌 거죠. 그래요. 우리 저 조현우 기자 아주 수고 많이 하셨네. 조현우 기자는 그 어디예요? 그 주로 지금 담당이? 저는 SBS랑 CBS 국민일보 그리고 뭐 최근에 한국일보 뭐 이런 쪽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는 그 기독교 계열 언론에 많이 다니시네. 그리고 제가 이 보도 관련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 보도가 나오고 제가 이제 건너서 들은 이야기로는 이 빨대를 찾는다고 뉴스원에 이제 미디어오늘 빨대가 누구냐. 이거 아주 재밌습니다. 빨대? 그러니까 이제 정보를 제공해 준 내부고 발자. 근데 사실 저는 뉴스원에 빨대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기자분 연락처를 구하는 거 되게 힘들었거든요, 사실. 그리고 본인이 기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본인이 이야기하신 걸 가지고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쓰레기 삼성의 그 사진을 받았고 그 지나가는 행위에 희롱한 부분도 주변의 증언을 들었고 이런 식으로 본인이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치 빨대가 있어서 저한테 이렇게 폭로를 했다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빨대를 내부에서 찾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 이제 본인이 다 말해놓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내부에서 빨대를 찾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윤호 기자가 쓴 기사를 보면은요. 그 최모 기자 직접 멘트로 처리가 돼 있습니다. 본인이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삼성한테 받았고. 내부 고발자네 그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빨대가 본인이었던 거죠. 아니 왜 본인이 조윤호 기자한테 다 확인을 해줘놓고서는 왜 그걸 빨대를 찾는다고 지금 난리랍니다 지금. 아니 뉴스원이 좀 정상적인 언론사라면은 아니 자기들도 기사 쓸 때 그 빨대 찾아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자기들은 그게 없어야 된다는 거 아니야. 자기네들이 무슨 영생불변의 완벽한 조직인가? 제가 정말 그 좀 실망한 것 중에 하나가 조윤호 기자가 쓴 그 뉴스원 이 삼성 그 비판 기사를 반박하기 위해서 또 뉴스원에 상당한 기자들이 투입이 돼서 그 후속 기사를 낸 거라고 지금 저희 쪽에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할 일이 없는 건지. 위협을 느꼈나 보네. 미디어 상당히 위협을 느꼈죠. 왜냐하면 저 보도에 대해서 저렇게 세게 조진 매체가 미디어오늘밖에 없습니다. 좀 상당히 좀 문제가 심각한 보도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뉴스원에 하나 좀 기대하고 싶은 게 그렇게 비판하고 질타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좀 찔리는 게 있으니까 저렇게 행동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주 사정없이 박근혜, 이건희 그야말로 띄워주기 바쁜 기존 언론들은 미디어오늘의 이런 기사에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뉴스원이 그나마 좀 나은 거라고 봐야 되나? 아니 뉴스원은 제가 알기로 뉴스원 기자들이 전체 다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뉴스원 보도를 비판을 했을 때 우리 쪽으로 의사를 전달한 기자들이 많습니다. 잘 조졌다. 뉴스원에 괜찮은 기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빨대네. 이제 빨대가 생긴 거죠. 오히려 이 기사 때문에. 그 제대로 조지잖아요. 그 빨대를 찾는 것일 수도 있어. 그렇죠. 그 제대로 조지잖아요. 빨대가 생깁니다. 그래요. 그래도 얻은 게 더 많으신 것 같아 보니까. 미디어를 알아야 미디어에 먹히지 않는다. 저쪽에 이명박근혜가 있다면 이쪽에 민동 김용민이 있다. 미디어계 길라잡이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자, 우리 성국이 형의 앞길을 막은 것 같아서 참 죄송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아니 근데 저는
성국이 형님께서 왠지 우리 방송을 듣는 것 같다는 느낌을 그럴 수 있지. 그 제목에 고성국 나갔는데.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그 뭐 포털에서 좀 이름 알려진 사람들 자기 이름 안 쳐봐요? 쳐보죠. 쳐보고 뭐 좋은 게 낫나 보잖아. 네. 뭐 나쁜 게 낫나 또 보고 봤겠지. 지난번에 그 김용민 PD가 정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상황이 이 정도 되면 성국이 형님께서 스스로 나 더러워서 안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그게 말하자면 자기가 박근혜를 띄워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박근혜가 한국 정치 현실에서는 대통령으로 가장 유력하다라고 얘기한 것, 현상을 냉철하게 분석해서 얘기한 것일 뿐인데 아니 왜 나보고 친박이라고 얘기하느냐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지금 친박 이미지로 뭔가를 하려 한다면은 그 본인이 거부를 해야지. 진짜 친박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러니까 본인이 고사를 해서 결국 KBS MC 안 하기로 한 건가요? 일단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거 아유 성국이 형 미안합니다. 그러나 형님이 이렇게 가시는 게 더 나은 길인 것 같고요. 본인도 이제 고성국 쳐봤겠지. 응? 그렇죠. 내가 봤을 때 그 새끼는 그 새끼라고 칠 거야. 지 이름 안 치고. 그 새끼는 그런 게 없어. 그 새끼는 뭐 자기가 친박이든 종박이든 무슨 이미지가 있건 간에 하여간 방송에서 자리 꿰차면은 그건 만사오케야. 근데 저는 이 성국이 형님은 좀 어떻게든 좀 막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대타로 우리 황상무 사회 일부장 황상무 형이. 네. 그 양반이 그 TV 토론에 2번 사회 보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좀 이분이 진행하는 시사 프로. 예. 물론 성국이 형님도 저는 오히려 지금 성국이 형님이 더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양반이 좀 이 프로그램이 쏠렸어요? 쏠렸죠. 왜냐면 네. 성국이 형은 그 회사 밖의 사람이고. 그렇죠. 상무 형은 회사 안의 사람 아니에요. 회사 안의 사람인데. 그러니까 회사의 통제와 규율 아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친박 이미지를 갖는 것 자체를 부담으로 느낄 수도 있을 만한 그런 공영방송맨인데. 그러니까 공영방송맨인데 네. 여기서 이제 공영방송맨이라 하면 김용민 PD와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공영방송에 종사하는 언론인들의 주 특징 중에 하나가 언제든지 정체성을 정권에 따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이분 이력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명박 정부에서 G20 특별 기획 프로그램을 맡았고요. 뭐 이후에 긴급 진단 북은 왜 연평도를 공격했나? 기획 특집 긴장에서의 5도 남북의 군사력은 그다음에 보도 특집 청해부대 피랍 선언 구출 등을 진행을 했습니다. 대충 어떤 프로그램 진행했는지 아시겠죠? 알만합니다. 네. 그다음에 2012년 18대 대통령 후보자 2차, 3차 토론회를 진행을 했고요. 선거 당일에는 또 이분께서 12시간 선거 개표 방송을 진행을 맡았고 박근혜 후보의 당선 소식을 알린 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KBS 출입하면서 KBS 뉴스를 이제 쭉 점검을 했잖아요. 이분 상당히 깔때기 보도를 좀 많이 한 정황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이제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조금 우려가 됩니다. 대충 프로그램 컬러가 어떻게 나올지 대충 알 것 같아요. 그래요. 이런 분들이 또 예를 들어 통합진보당이 집권을 하면은 바꾸죠. 그렇죠. 세상이 진보적 세상인 것 마냥 그렇죠. 부유세 걷어야 된다. 특별생 그렇죠. 방송 뭐 이런 거. 그런 리포트를 저는 충분히 하실 분이라 사료됩니다. 진짜 그래요. 이제 공영방송이 그냥 공영방송이 말 그대로 어떤 공적 책임감을 갖는 절제와 균형과 그 어떤 공정성을 핵심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권력에 따라서 막 이렇게 해바라기가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보면은. 그렇죠.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사장 선임하는 과정에서 7대4 아니야. 7대4 여당 편이. 그렇죠. 그렇다면은 7대4로 결정된 어느 사장이 뭐 경영을 할 때 그럼 그 경영은 그 7대4 구조에 대해서 감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대통령에게 감사한 거고
대통령에게 항상 빚지는 마음을 가진 것이고 대통령이 그 권력을 운용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할 것이고 또 그런 사장의 니드에 맞게 밑에는 또 일사불란하게 돌아갈 것이고 그러다 보니 뭐 결국에는 방송이 정권의 전리품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이걸 좀 근원적으로 바꿔야 될 텐데 그 참여정부 때가 제일 좋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얘기 들어보니까 말이죠. 네. 정현주 사장 그분은 뭐 제작진의 자율성을 너무 존중해가지고 뭐 방송에 개입하거나 뭐 이런 일은 없었는데 뭐 딱 하나 뭐 그런 얘기 이제 들었어요. 그 양반이 무슨 방송 내용의 논조와 지향점 이거 갖고 시비 건 건 없고 이를테면 이런 거 시비 걸었지. 이제는 김구라 씨한테 들은 얘기인데 김구라 씨가 라디오 프로 진행할 때요. 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일본이 막 역사 왜곡하고 막 그랬을 때 우리나라 그 지도를 보게 되면은 호랑이가 이렇게 호랑이가 그 이 팔을 뻗어가지고 막 이렇게 앞다리라고 하지 앞다리를 뻗어가지고 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있죠. 네. 일본은 그건 뭘까? 호랑이의 오줌 아니면 똥이다. 뭐. 그런 얘기를 방송에서 한 거야. 정현주 사장이 그때 이게 품이 없는 말을 했다고 막 뭐라고 한마디 하신 거 말고는 제작진에게 일체 뭐 아무런 그 뭐 지시나 혹은 뭐 지침이거나 이런 걸 내려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PD의 어떤 자율성과 어떤 역량을 믿었던 거지 한마디로 그렇죠. 얘기해서. 근데 그렇게 이른바 방송인들에게 있어서 유토피아 같았던 그 시절에도 말이죠. PD들에게 뭐가 있었냐면은 한나라당을 50 비판하면 반드시 그 몫으로 열린우리당을 50 비판하고 막 그랬어야 했었어요. 뭐 잘못도 없는데 욕을 먹어야 했었어. 공정성을 위해서. 이런 기계적인 중립, 기계적 공정성. 이게 과연 진정한 공정방송이냐. 진실을 추구하는 방송이냐. 조윤호 기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계적 중립성을 따지는 건 사실 이제 언론이 이제 약간 뭔가 무서워할 때 주로 쓰는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비판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 비판을 하면 또 뭔가 이제 항의를 받거나 이제 외압이 들어올 때 이제 그럴 때 이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제 양쪽 다 출연시켜서 이제 기회적 중립성을 맞추는 기회는 균등하게 제공을 해야지. 그렇죠. 하지만 뉴스에서 어느 한쪽 까면은 또 다른 한쪽은 반드시 까야 되는 이건 공정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예컨대 뭐 이번 뭐 최명룡 같은 경우에는 기계적 균형도 안 갖춘 사례지만 이제 뭐 저희가 그렇다고 뭐 삼성이 분명한 잘못을 했는데 이제 삼성은 그거에 대한 주장을 이만큼 실어주고 또 삼성 반론을 또 그만큼 또 실어주고 이거는 이제 기자가 할 일은 아닌 거죠, 사실. 그래요. 우리 조윤호 기자가 아주 그 뭐랄까 핫한 인물인 반면에 말씀은 별로 그렇게 썩 조리 있게 못하시네. 긴장해서 처음에 긴장을 하셨어. 알겠습니다. 예. 여기 오기 전에 겁나 긴장했습니다. 여기서 뭐 털릴까봐. 술을 아주 좋아하신다고. 예, 그렇습니다. 고기도 무척 좋아하신다고. 고기 얼마나 드세요? 고기 뭐 한 5, 6인분은 먹습니다. 만약에 우리 빵삼규 형이 고기 부프의 교환권을 줬다면 어땠을까? 굉장히 갈등을 했습니다. 제가 케이크는 안 먹어서. 케이크는 안 먹어서. 참고로 저 미디어 오늘의 미디어부 회식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고깃집 가서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제 국장 하면서 제가 이제 1차를 딱 계산을 했죠. 고깃집 가서. 근데 거기서 4명인가? 5명인가가 먹었는데 물론 빠진 선수들도 있고.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여기 조윤호 기자가 상당량의 고기를 흡수를 했거든요. 흡입한다고 그래요? 흡입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그 고기를 구우면서 먹으면서 술도 먹는 이게 멀티플레이어가 가능하다는 걸 직접 보여준 선수인데 혹시 이런 경우 아니 거의 이 정도면은 거의 고기가 정말 육식의 대가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정도라면은 제가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기 생고기를 집어요. 그리고 불판 거기에 예의상 한번 한 3초 대고 바로 먹어. 3초가 아니라 이거 있잖아요. 앞뒤로 딱딱딱 하고 딱 먹고. 이 경제 올랐구만 우리. 조도사. 그때 그 1차 고깃값이
제가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나 수십만 원이 나왔는데 제가 나오고 나서 계산하고 나오고 나서 굉장히 허탈한 멘트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물었죠. 윤호야 배부르냐? 부족합니다. 정확히는 이제 부족하다고 말하진 않았고 적당히 먹었습니다. 적당히 먹었다. 그러나 눈빛은 부족한 눈빛이었죠. 저기 홍대 앞에 셀바라고 있어. 거기 한번 가시면은 그 고기 뷔페인데 내가 얼마나 많이 갔는지 지금 그 쿠폰 적립된 게 10,000원이 넘어가. 얼마나 많이 갔는지. 쿠폰 적립된 게 10,000원이 넘어가. 한 번에 아마 몇백 개인가 몇백 점 이렇게 가는 건데 벌써 10,000점이 넘어간 거야. 대단합니다. 그래서 조윤호 기자 고기 먹는 걸 보고 미디어 오늘 기자들이 한번 궁금해하는 게 있습니다. 김용민 PD와 조윤호 기자의 고기 배틀. 이걸 한번. 저는 이 속성상 항상 예의가 있습니다. 한 고기만 먹습니다. 아 그래요? 한 고기밖에 안 먹어요. 돼지고기, 소고기 섞어 먹은 일도 없고 또 부위도 한 군데를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게 오래 먹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제가 고기값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그 셀바는 1인당 10,000원이에요. 한번 가서 배틀 한번 동영상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한번 또 그런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고 이건 우리 성국이 형 앞길을 막아가지고 참 제가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길환영 형이 엉뚱한 데 가서 분풀이 하신다는 소문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성국 형님을 어떻게든 KBS는 기용을 하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뭐 새노조도 반발하고 구노조도 반발하고 그러니까 양대 노조가 반발을 한 데다가 결국에 뭐 진심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국이 형님께서 그럼 내가 그만두겠다 해서 성국이 형님이 아웃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상황이 KBS 경영진이 굉장히 좀 불편해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갑자기 난데없이 아나운서들을 지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 네. 왜 아나운서들을 압박을 해? 6시 내 고향 아시죠? 예. 그 6시 내 고향 메인 MC가 가해란 아나운서인데 갑자기 그 제작진과 상의 없이 아나운서를 교체를 하겠다. 왜? 못해요? 가해란 아나운서가 왜 못합니까? 저 한번 지나가다가 밥 먹는 자리에서 한번 봤는데 깔끔하게 잘하더만 보니까. 그렇죠. 굉장히 진행을 잘하는 그런 아나운서인데 갑자기 이제 시사 프로도 아니고 6시 내 고향의 진행자 아나운서를 교체를 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놨단 말이죠. 지금. 실제로 그래서 다른 아나운서로 지금 교체가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뭐냐? 올해 들어서 지난해와 올해 들어서 이 아나운서실이 제가 저번에 슬쩍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구노조 소속 아나운서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아무래도 아나운서는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파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새노조가 워낙 좀 강성한 이미지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새노조 쪽으로 오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구노조에서 새노조로 소속이 바뀐 아나운서가 30명 정도. 진짜요? 네. 아니 사실 우리 KBS 새노조 생겼을 때 많지 않았어요. 몇 안 되는 아나운서였죠. 제가 당장 기억하기로는 정세진 아나운서 계셨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또 누가 있었더라? 남자 이름을 내가 잘 못 외워가지고. 이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권홍은 지금 새노조 위원장이 한 얘기인데요. 올 들어서만 새노조에 12명의 아나운서가 가입을 했답니다. 2014년 들어서만. 그래서 지금 총 아나운서실에 새노조 소속 조합원이 32명입니다. 야, 굉장히 많은 거죠. 이거. 아니 그때 내가 보니까 정세진 아나운서 말고 또 떠오르는 분들이 그 예전에 시사 투나잇 했던 그 김윤지 아나운서. 그렇죠. 그 다음에 몇몇 안 됩니다, 정말. 우리 남성 아나운서들도 제가 참 좋아하는 분들이고, 그렇습니다. 생각이 바른 분들이고, 그런데 맨날 라디오 야간 뉴스만 하시는. 그렇죠. MB 정권 이후로. 근데 올 들어서 12명. 지금 총 32명의 아나운서 조합원이 있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거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새노조 쪽에 지금 추정인데 예. 이런 식의 어떤 그 MC 교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예. 경영진이 상당히 노조를 압박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 최승돈 아나운서 계시죠? 그렇습니다. 예. 김태교, 이광용 아나운서. 이광용 아나운서는 특히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광용 씨가. 예. 예. 이렇게 얘기하면 이광용 씨한테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칭찬하는 게 별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안 돼. 더 찍히더라고. 이광용 씨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주 정말 예, 아주 손버릇도 나쁜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야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이 아나운서실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좀 지금 경영진 입장에서는 불편해할 만한 그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류를 갑자기 지금 차단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이게 지금 새노조 쪽의 추정이고, 우리 성국 형님이 아웃되고 나니까 엉뚱하게 이제 그런 위기의식을 막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태클을 거시는데, 에이, 또, 우리 환영이 형님 또 통 크신 분 아닙니까? 이런 걸 가지고 또, 아니, 또 환영이 형이 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은, 과거에 KBS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섭섭했던 분들을 만나면서 화해의 손을 내민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이 내부 구성원들을 좀 단합하셔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극해서 본인한테 도움될 게 뭐가 있다고 그래. 그러니까 오히려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건 저의 추측입니다. 어쨌든 성국 형님을 전사적으로 기용을 하려고 했다가 까였잖아요. 이건 제가 봤을 때 까인 거거든요. 경영진 입장에서 봤을 때. 체면이 좀 구겼어. 그러니까 청와대나 정권 실세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어떻게 보겠습니까? 지금 기란영 사장이라든가 경영진을 성국이 형님 하나 이거 제대로 안 치지도 못하나?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야. 아니 뭐 노조가 좀 반발한다고. 그러니까 그걸 못해? 이 무능하구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할까봐 나 그런 사람 아니요 하면서 이런 식으로 아나운서와 새노조를 압박하는. 한마디로 어디 가서 뺨 맞고 어디 가서 화풀이하는 이런 형국을 보이는 게 아닌가. 저는 조심스럽게 이런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저도 많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환영이 형, 그러지 마세요. 사실 그 환영이 형이 우리 아나운서들이 화가 났으니까 새노조로 간 거 아니에요. 선명성, 진정성 가진. 그러니까 우리 환영이 형이 누구야? 전에 TV 진품 명품 그거 누구지 이름이? 김동호 아나운서. 김동호 아나운서를 박지만 않았어도 그렇죠. 별 문제가 없었는데 말이죠. 괜히 박아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참 안타까운 게 진품 명품 6시 내 고향 이게 다 정치적인 그런 흐름과는 상관없는 프로그램인데 자꾸 여기 진행자를 교체하면서 사내 여론을 악화시키고 있거든요. 글쎄 말이야. 이거는 아니, 제가 봤을 때 문제예요. 새노조로 자꾸 가게끔 이렇게 인도하셔서 이 새노조에서 감사패를 드려야 될 것 같아 우리. 그러니까 이것도 저의 추정인데요. 진품 명품 파문 이 건도 아나운서실의 기류를 바꾸는데 일조했다고 봅니다. 6시 내 고향 하니까 생각이 납니다. 불현듯 갑자기. 제가 자주 가는 그 남자들만 모여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거기는 뭐 필명이 다 굉장히 하드코어예요. 그 어떤 분 보면 같이 좀 공유합시다. 한국 정력공사 이런 필명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은 6시 내 고환 또 그런 저질 필명이 또 있었습니다. 한국 정력공사가 제일 웃긴 것 같아요. 그런 공기업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공기업이 있으면 제가 봤을 때 대박 칠 것 같습니다. 우리 환영이 형 얘기를 했으니까 재철이 형 얘기 안 할 수가 없지. 그렇습니다. 지금 경남 사천시장 선거에 나가셨는데 최근에 아주 승부수를 띄우셨어요 우리 재철이 형이. 제가 봤을 때 무리수를 띄운 게 무리수 승부수가 아니라 무리수. 갑자기 박정희 고등학교를 만들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박정희 고등학교를 만드시겠다고? 그 공약을 좀 들고 나오셨는데요. 아니 이건 좀 무리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박정희의 어떤 그런 흐름을 타서 뭔가 좀 지지율 꼴찌를 좀 탈출하겠다는 그런
이건 꼼수라고 할 수도 없고요. 네. 훤히 드러나 보이는 그런 공개된 수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지율이 반등한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제철이 형으로서는 지금 그 바닥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내 경선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새누리당 그렇죠. 입장에서는. 네. 근데 이게 정상적인 경선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 치고 올라갈 뭔가 승부수를 띄워야 될 텐데 내가 보니까 거기 사천시장 새누리당 소속 아니겠습니까? 지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양반 참 끝발이 세드만 보니까. 아니, 관리를 잘한 거죠. 관리를 잘한 것이기도 하고 하여튼 현역 프리미엄을 잘 그렇죠. 살리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네. 뭐 경남 MBC 사장도 아니고. 그렇죠. 서울 MBC 사장을 한 제철이 형이 맥을 못 추고 있는 판이니. 이 그러니까 참. 저는 좀 약간 좀 자존심이 상한 게. 예. 뭐 김재철 전 사장에 대한 호불호, 지지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예. 어쨌든 선배 언론인 아닙니까? 예. 그러면 언론인다운 어떤 그런 선거 운동이라든가 예. 그런 어떤 고유의 방식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예. 이 박정희 고등학교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그 관계자 선거운동 진영에 계신 관계자분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저 좀 짠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이걸 해야 되는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 대구 사범을 졸업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사천 산암 보통학교에서 1936년 2개월간 교생 실습을 했다. 그러니까 교생 실습을 했기 때문에 2개월 동안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요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게 뭡니까? 정말 이건 아니죠. 아무리 급해도 교사로 재직한 게 아니라 교생 실습했답니다. 2개월간 교생을 했다고. 네.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예. 학교 설립 공약에 연결고리가 없잖아요. 없지. 사천에서 무슨 뭐 경상도라서 했나?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2개월간 교생 실습했다고. 박정희 고등학교를 그래서 만들어야 된다고.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우리 사천시장 선거 사천 시민들이 선택할 텐데 근데 참 예전에 기자회견을 쭉 모니터를 했는데 제철이 형이 그런 말을 하더구만요. 새누리당에서 자기 보고 수도권에 나와달라. 하지만 나는 고향에 봉사하기 위해서 사천에 갔다. 그런데 수도권에 나오셨으면 좋겠어. 이번에 사천시장 후보가 못 되시면은 네. 수도권에 한번 공천을 받아서 나오시면은 난 그 말을 믿겠어. 그렇습니다. 네. 누가 그런 제안을 했을까? 지금이 이명박도 아니고 박근혜 시대고 그런데 사천에서도 저렇게 바닥을 기는데 만약에 진짜 박정권하고 뭔가 연관고리가 있다. 그러면은 뭐 전략 공천을 받든지 하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저렇게 경선으로 간다는 거는 김재철 보고 너 후보 나가지 말라. 나는 그런 사인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이 양반이 그 사인은 좀 읽지 못하고 내가 잘 보이면 어떻게 되지 않겠는가 해서 박정희 고등학교 카드를 들고 나온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예. 뭐 근데 이제 난 여기서 하나 더 한 발 더 나가자면은 이게 왜 이런 유치하고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되는 공약을 내세우느냐. 이게 어떤 분 기호에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저열한 충성. 나는 너나 잘해. 이게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그런 말 했잖아요. 그 양반 반듯한 사람입니다. 공직자가 오래 했어요. 그런 사람이 시정 답변이나 할 김용민이나 할 그런 막말을 거기서 그거 한다는 거는 결국 누군가 그런 걸 좋아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야. 페이스북에 한 줄 걸쳐놓은 거는 방송사 메인 뉴스 거의 3번째, 4번째를 장식을 했는데 최경환 그 대표의 막말은 지상파 방송사에서 저 뒤로 가거나 묻히거나 KBS는 아예 저 뒤쪽에 박아놨더라고요. KBS는 그 최경환 막말은 전혀 보도 안 하고 안철수 연설한 것만 드라이하게 내더만. MBC는 전날 최경환 원내대표의 연설 때 야당 의원들이 야유 보냈다. 그렇죠. 이것까지 같이 해서 엮어가지고 물을 탄 거지. 우리가 말한 기계적 중립성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참. 방송이 장난을 치면은 얼마든지 이 국민을 속여 먹을 수 있겠다. 요즘 그 생각이 참 절감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방송인들이 지금 남아있는 방송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막아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아쉽습니다, 진짜. 요즘에
무인기 네. 파문. 네. 네. 그거 관련해서도 지금 언론들의 논란이 보통이 아니에요. 지금. 보통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게 넘어왔는지 넘어오지 않았는지는 아직 그 가능성을 높게는 보고 있지만 단정적으로 얘기할 사안은 절대 정부의 일방적인 아니고요. 주장만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안. 정부가 말하면 다들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 잘. 아니 정부가 믿을만한 어떤 근거와 믿을만하게 입장을 발표를 하면은 믿죠. 근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너무 어점이 많고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뭐 국정원 같은 데는 뭐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은 아예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증거 날조를 통해서. 이런 거 보면은 신뢰가 없어요. 정부가 무슨 얘기를 하든. 그렇죠. 그건 조선일보도 그 걱정을 하더만. 그러니까 이제 뭐 정부, 공공에서 뭔가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믿게 하는 그런 문화가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더만. 그렇죠. 자, 뭐 사실 근데 이 무인기 이야기와 관련해서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도 할 말이 많지는 않습니다. 뭐 어젯밤에 이제 뉴스케이를 통해서 조선일보 어제 그러니까 어제라 하면 이제 4월 3일자. 4월 3일자죠. 일면에 실린 북한의 무인기가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청와대 상공을 그걸 보여주면서 이것이 단독 입수한 것이다. 이러면서 조선일보가 실었죠. 근데 그날 뭐 난리가 났어요. 하루 종일. 일단 무슨 난리가 났었냐면은 아니 국방부가 절대 유출을 하지 않았다던 그런 그 비행기 아닙니까? 그렇죠. 비행기 내 그 사진 아닙니까? 무슨 수로 그 조선일보가 그걸 입수했다는 건가? 일단 여기서 강력한 의심이 들었던 거죠. 이 사진이 과연 실사인가 아니면은 어디서 베껴온 것인가 의구심이 굉장히 컸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 구글 어스 사진을 이제 짚어봤는데 어떤 분 제보로 봤더니 우측 하단에 있는 어느 한 그 공터가 있었어요. 2012년 3월에 찍은 사진에 의하면. 근데 2013년 3월에 찍은 사진을 보면 그 공터에 뭔 건물이 들어선 듯한 느낌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 일면에 실린 사진을 보면 공터 상태예요. 그렇죠. 이거는 확실히 조선일보가 엉뚱한 사진 같다. 이 2014년 3월 24일에 찍은 거다라고 해서 낸 것이 틀림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뉴스를 내보냈는데 일단 사실관계 확인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조선일보가 오보를 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거는 사실 확인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단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 보도를 한 것이고 오보를 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또 시청자와 조번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오보를 인정을 했습니다. 뭐 앞으로 더 관련해서 취재를 해봐야 알겠지만은 어쨌든 이 책임 있는 언론, 공정 언론의 어떤 모토, 기치를 들고 나왔는데 잘못한 게 있으면 바로 이건 또 저희가 바로 잡고 또 사과를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공지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런데 뭐 하여간 이 혼란을 드려서 너무 송구스러운 말씀을 또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잠시 후 있을 밤 9시 뉴스K 시간에 또 이와 관련한 시청자들 또 조합원들께 드리는 말씀이 또 방송이 될 예정입니다. 요거는 간명하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무인기 파문과 관련해서는 조선일보가 그걸 어디서 입수를 했느냐. 요것도 분명히 따져볼 일이라고 따져볼 일이고요. 관련해서 파헤쳐야 될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 조선일보 사진과 관련해서도 좀 의혹들이 좀 많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계속해서 기자들이 그 사진이 진짜 그것도 따져봐야 될 그게 문제입니다. 진짜 2014년 3월 24일에 찍은 사진인가? 그리고 정말 그 무인 정찰기에서 나온 사진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아직 그렇다라고 단정할 만한 사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기자들의 추가적인 취재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우리 언론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이 사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그 북한의 무인기 그게 뭐 청와대를 타격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군사 전문가 경향신문하고 인터뷰한 군사 전문가 얘기로는 거기다 뭘 실으면은 뜨지를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기술력을 갖춘 나라는 세계에서 몇 안 됩니다, 지금. 예. 물론 이제 그런 기술을 가질 수 있는 뭐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북한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져본다면 당장 이루어질 일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또 아울러 그렇게 할 바에는 도리어 평화, 예, 그렇죠. 예,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그게 더 것이 중요한 거죠. 네. 비용도 줄이고 네. 또 아울러 또 민족이 화해하고 협력하는 가운데서 동북아시아에서 평화를 이뤄 나가는 것이 뭐 만인에게 이익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렇게 가자라는 그런 이야기들. 오늘 또 제가 주목했던 기사 내용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이건 참 언론들 보면은 이게 지금 조중동 신문을 쫙 보면 말이죠.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 북한이 쳐들어올 것 같은. 쳐들어온 정도가 아니고요. 예. 청와대가 습격당한 것 같아요. 김신조 이후로. 정말 TV조선인가 어디 보니까 김신조 씨를 또 등장시켜서 인터뷰를 하더라고. 엄성섭 앵커가 진행하는 그 프로에 예. 어제 김신조 이분을 등장시켜서 신조 형이 나왔어. 신조 형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여러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 정말 오버입니다. 오버. 아니 근데 엄성섭 그 사람 왜 그래 도대체? 뭘? 하나 참 그 양반 왜 그러나 모르겠어요. 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었는데 예. 참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예. 예. 청와대 그 동아일보는 그 북한 무인기 청와대 테러해도 못 막을 판. 만약 무인 정찰기를 발전시켜서 폭탄을 장착하면은 테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문화일보는요. 네. 자폭, VIP 테러 가능. 난리였어요, 난리. 네. 아이고 참 하여튼 소설을 쓰는구만. 그렇습니다. 예. 예. 아유 죽은 언론의 시대. 예, 국민 TV 더욱 분발해서 모든 국민에게 또 희망이 되는 언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